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투자와 트레이딩. 자, 7월 벌써 절반이 지나갔죠.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이제 또 7월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외국인 기관 수급 7월 상승과 하락 어디를 보고 있을까 주제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제가 이제, 한동안 셀트리온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죠. 6월 마지막 주에, 미리 보는 7월 이벤트 해서 셀트리온, 이 코 땡땡 치료제, 인체 임상, 소식을 줄 거냐 말 거냐 언제 줄 거냐 이런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증시 방향 이런 부분들 하고 셀트리온하고 또 수급 관심 종목 몇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더보기 보시면 무료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카톡방이 오시면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장전 시황,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주요 종목에 대한 또 시세 체크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뭐 장전 시황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제 사실 중국 GDP 발표가 좋게 나왔었지만 중국 증시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어제 한국 증시 썩 좋지 못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중국 GDP 발표가 좋게 발표되었지만 이게 오늘 장전 시황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오히려 하락을 한 것은 개선된 GDP에 추가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GDP가 좋게 나오니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좀 의심, 그런 불안 심리, 또 소매 매출이 예상치보다 좀 좋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 개선 없이, 예, 한국도 소주성 이렇게 약자로 지금 좀 잘 안 되고는 있죠. 그래서 이 소비의 개선 없이 향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선반영돼서 GDP 이제 개선될 거야. 또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야. 이런 기대감에 최근 이제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면 지표 결과가 나오면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비 주도 성장을 내세운 현 중국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라든지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4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매우 낮은 상태죠. 중국 제외 이제 선진국 수준이 60%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낮습니다. 한국도 지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발표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제 개인적 의견을 장전 시황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전해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을. 그리고 또 넷플릭스 실적 나오면서 판 기업들을 주가 좀 시간외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오전에. 그래서 좀 부담,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종목 장세 지속 전망입니다, 이런 의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장전 시황만 잘 참고를 하셔도 시장 대응에 좀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는 선물 전문가가 아니에요. 파생 전문가가 아니죠. 해서
현물 수급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 파생 상품을 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분들, 또 초보 투자자분들은 현물 수급에서 뭘 볼까요? 증시의 대체적인 상승과 하락을 예상할 때. 수급은 HTS에서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 현물에서 얼마 샀는지, 또 코스닥에서 얼마 샀는지, 팔았는지, 또 선물, 옵션, 수급은 계속 제공이 되죠. 정보 제공은. 하지만 증시의 상승을, 지수, 증시의 상승을 기대한다면 무엇을 볼까요? 대표적으로 레버리지잖아요. ETF. 그쵸? 대표적인 게 ETF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그리고 하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ETF 인버스를 보시잖아요. 인버스. 근데 저는 인버스 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인버스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 6,000원 부근 뭐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 인버스의 추가적인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30% 이상, 뭐 40%, 50% 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좋을지 이제 지금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수를 보면서 추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불안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조정 나오나?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또 반대로 이 레버리지를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불안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 샀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번 주 이건 지난 주고요. 이번 주에는 결국 2.37% 상승 마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2.37% 상승 마감했는데, 그러면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은 또 손실이잖아요. 그쵸? 레버리지 매수하신 분들은 본전 가격 오신 거예요.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본전 가격. 그럼 7월 상승을 보고 있느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7월 상승을 보고 있을까? 하락을 보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힌트.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힌트를 좀 엿보자면, 수급에서 힌트를 좀 엿보자면, 예? 발음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엿보자면,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7월 둘째 주, 7월 13일서부터 오늘 이제 7월 17일, 외국인과 기관 레버리지 동반 매수 우위입니다. 동반 매수 우위. 금요일 날도 같이 동반 매수를 진행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7월 첫 주서부터는 어떻게 돼 있느냐? 7월 1일서부터 7월 17일까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선물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또 옵션도 뭐 수급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더라. 7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인버스는 매도 우위예요. 매도 우위. 걔 팔고 있잖아요.
계속 팔고 있어요. 매도. 하락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인버스.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있고, 인버스는 하락 쪽으로 좀 보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도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어요. 조금 불안합니다. 좀 불안하고요. 저는 차라리 지수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인버스 레버리지 ETF 차라리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면 ETF 상품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남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말만 듣고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좋겠다. 차라리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저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번 주에 드린 바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초가는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고, 위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레버리지 차익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차익 매도. 자,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촘촘히 몰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포스코, 그리고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2일에 LG이노텍, 그리고 미국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바이오젠, 23일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미국 트위터, 인텔, AT&T, 월풀, 그리고 24일에 삼성 SDS, 또 버라이즌, 이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촘촘히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실적 발표도 발표지만 향후 전망. 넷플릭스가 시간외로 급락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료 가입자 수가 20% 넘게 좋은 가입자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하락한 이유. 향후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실적 발표도 발표지만 향후 전망이 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주요 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지만 2200선 위로 2250에 다가가거나 혹은 2300까지 혹시라도 7월 말까지 해서 올라간다면 저는 분할 매도로 좀 차익을 챙겨 가실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도 매일 장전 시황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카톡방으로 좀 찾아오시면 보다 빠른 의견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셀트리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가지고 제가 이제 7월에 지난 3월이었죠. 지난 코땡땡 인체 임상 시험 요 부분을 7월에 소식을 준다고 했으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매도하실 이유는 별로 없고, 이미 6월에 저는 일부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챙겨 놓으신 투자자 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임상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땡땡 바이러스가 변이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셀트리온이 기대감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에 더 먼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주가는.
하지만 또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또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시세 변화에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위에서 27만원, 28만원, 30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해지는 소식에 대해서 시세 변화에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죠. 하지만 밑에서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제시해드린 가격 구간에서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제 아카데미 회원님 중에 20만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 계세요. 그냥 놔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엉덩이 무겁게. 여기서 지지고 볶건 말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조금 내려온들, 수익률 조금 줄어든다고 한들 뭐 그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가격대, 진입하신 가격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하실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오늘 무료 카톡방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카톡방에서 제가 그 차트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최근 조정받아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최근 조정받아 내려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인내심 없이 계속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쭉. 수급을 좀 보시면 7월, 6월 말, 6월 25일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한 날은 7월 2일, 7월 9일, 그리고 오늘 7월 17일, 3거래일이에요. 3거래일. 3거래일 제외하고 6월 25일서부터 계속 매수하시기만 한 거예요. 6월 25일, 24일 수요일 종가가 얼마인가요? 종가 81만 9천원. 그 이후로 조정받아 내려오니까 계속 사기만 하시는 거죠. 인내심 없이. 그런데 좋은 가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21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21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중요한 가격은 70만원 지지 여부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좀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위에서 매수하시는 거니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14일입니다. 화요일에 수급 관심 리스트를 올려드렸어요. 무료방,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MK전자로 좋은 수익 실현을 했어요. MK전자 급등하는 시세에서 무려 30%, 우리 회원님 이제 수익 인증한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좋은 수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조정에서 조정 마무리 짓고 한 주 쉬고 급등, 한 주 쉴 때 들어갔어요. 한 주 쉴 때, 쉬고 있을 때 공략 급등. 자, 변곡점 가격은,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은 저항입니다. 10,000원 위로는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제 매매 원칙과 기준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략에 들어가서 저항이 보이는 곳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간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수급관심주에서도 나타납니다. 수급관심주 리스트에서도 나타나요. 한국콜마홀딩스 급등했어요. 14일날 올려드린 그 수급관심주 리스트에 있었던 한국콜마홀딩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테스나 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급등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종목들 맞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2200여 종목이 넘게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종목 제가 리스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또 수급, 긍정적이고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다음 주에도 무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수급 관심 리스트를 또 업데이트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올려 드릴 거니까 이 수급에 관심이 있고 좀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은 제 무료 리딩방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7월 추가 상승을 보고 있을까, 하락을 보고 있을까, 상승을 보고 있을까, 상승을 보고 있을까, 하락을 보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버스와 레버리지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인버스와 레버리지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7월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대응을 하지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7, 8만원 위로, 30만원 위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무료 리딩방 찾아오셔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또 제가 중간중간 주중에 시세 체크를 좀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G화학, LG이노텍,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LG이노텍 이번 주에 6.78%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부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이지만 애플 매장 폐쇄, 요런 소식도 있었고,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보자, 그런 심리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장대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전량 매도 신호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9만원에서 10만원 초반 가격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다음 주 실적 발표까지 좀 지켜보면서 홀딩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이면 제가 시황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국제금융 주간 주요 이슈 및 전망 이래가지고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내시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또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